공정을 알고 있으되 공정들이 하지 않더라도 공정을 건너뛰더라도 공정을 알아야 돼. 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제품의 활용은 도대체 우리 제품을 활용할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것부터 건강에 관련된 시장입니다. 아픈 사람도 질병을 뭐 치료한다든지 뭐 어떡하는 이런 언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아픈 환자도 건강을 증진시키고 확대를 시킴으로써 증진, 뭐 관리, 뭐 면역 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화 시장, 뭐 아이들의 성장 시장, 뭐 시장은 되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 또 질병 시장, 환자 시장, 이렇게 시장을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본다면 여섯 번째는 소비만 해도 어떤 게 될 수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개에 의한 부업적 시장도 가능하죠. 첫 번째, 적극적 사업이 가능합니다. 점포는 없지만 작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다. 또 사실은 이제 단계가 여러 개입니다. 일단은 그냥 명단도 사실은 사업이에요. 명단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그 제품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미 누군가의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것부터 시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단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제품 대단해 해서 뭐 그분이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강력한 선택을 했을 때만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진실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게끔 시간이 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접촉. 자, 연결의 시작이죠. 자, 소비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를 걸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제품을 큰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왠지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의 선택하는 것에 자기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책임감과 난 내가 선택한 거야 이러고 내 선택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제품의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든다? 뭔가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런 느낌을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길게 가는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어떤 자연스러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 자랑거리. 그래서 자랑거리, 요건 조금 더 설명하고요. 자랑거리에 의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게 된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품의 터치가 끝나고 나서 이 제품 터치까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접촉에 의한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요건 접촉이라는 것에 의한 접촉하는 아주 C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제품이 터치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슨가 진짜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은 빅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빅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최소한 시장을 접촉할 때 C의 시장, 그 다음에 제품 사용이나 소개에 의한 무점포의 작은 사업 시장, 그 다음에 빅비즈니스. 내가 이것을 체인점으로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최소한 3단계로 보는 건 필요합니다. 자, 저는 누군가의 제가 명단에 들어갔었고, 어쨌든 이렇게 저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단계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터치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도 보면 사실은 그러면 자랑거리를 자기 자랑거리. 자기 자랑해야 돼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100% 제품을 애용해야 돼요. 여러분, 요번에 고려한뱅엔 진짜 유리알이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유리알을 써본 사람만 유리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리알을 쓸 때는 몰라요. 제품이 떨어져 봐서 다른 제품을 써봐야 와, 그 제품이 좋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 비비를 써본 사람만 비비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샴푸를 써본 사람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화장품을 발라본 사람만 절대로 화장품이 밀리지 않고 너무나 얼굴이 두껍지 않고 가볍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가피를 너무나 피곤할 때 한 잔 쫙 마셔본 사람만 오가피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둘째 아이가 12월 6일에 결혼을 해서 2달 동안 저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이사를 갔는데 걔네가 뭐 엄마 너무 피곤해. 어머 어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 잠깐만 오가피
이렇게 해서 오가피 들으면 엄마 오가피 말고 너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좀 먼저 하면 안 돼?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뭐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 빨리 뭐를 오가피에다 실크를 탁 넣어서 오비칼도 팍 넣어서 왜 여러분 칼슘이 부족해도 사람이 피로가 많이 오고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칼슘의 중요한 역할은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게 흡수가 안 되는 칼슘들이 또 하나의 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오비칼과 같은 칼슘은 너무나 써본 사람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의 최고의 투자는 뭐냐? 사용입니다. 우리 사업은 투자 사업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투자가 뭐냐? 사용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가 뭐야? 시간에 대한 투자예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투자는 뭐냐? 인적 자원, 사람을 인적을 자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고객으로 넣든 사업으로 넣든 넣어야 돼. 그래서 저희 작업은 반드시 투자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투자 사업이에요. 어쨌든 논리에 맞아야 사업이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고량백을 했을 때 그때는 붐에 의해서 갑니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논리도 안 나와 있고 막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붐을 더 잘 일으키냐 그게 제일 거의 99% 아니었죠. 틀렸다 맞았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붐이 막 지나가고 나니까 직접 제조한 회사가 이게 직거래 할 때만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중간에 광고라든지 유통업체의 일을 소비자들이 하는 거니까 이게 논리에 맞구나. 그리고 직접 제조한 회사만이 제품에 대한 희소성이나 차별성 때문에 계속 시장을 지속해 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논리들이 하나씩 서면서 붐만 계속 일으켰던 것들의 한계가 부닥쳐서 사라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붐이 필요 없냐? 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상 붐은 바람을 일으키는 역동을 일으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은 아니지만 역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20% 30% 역동은 바람은 붐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어떤 말을 했냐? 불로소득도 중요한 소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불로소득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시대고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도 너무 세상이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레그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옛날에 보상 플랜 전문가만이 보상 플랜을 짰지만 이제는 사업을 어느 정도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다면 보상 플랜 스케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직하게 터놓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로소득이라는 언어를 쓰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럼 어떤 해야 되냐? 이 사업은 분명히 투자 사업이다. 분명히 투자 사업이라는 언어를 이제는 우리 입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투자하냐? 제 첫째, 사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이 브랜드에 무점포 사장을 하고 무점포 사장의 체인 점주가 돼서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체인 점주들을 둔 빅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서 전 제품에 대한 정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용이 없이는 그 사업은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전 제품의 사용이야말로 제일 첫 번째 투자입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입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된다. 뭐 테이프를 들어야 된다. 오디오 시스템이죠.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미팅에 참여해야 된다. 그건 뭐냐? 나를 끌어주는 리더와도 호흡을 맞춰야 되고 나를 따르는 파트너하고도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폰서와 함께 손을 붙잡고 팔로우를 늘려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팬클럽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를 쥐락펴나가는 게 BTX입니다. 지금은 팬심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넓혀나가는 거죠. 특히 소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나가는 마케팅이야말로 팬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을 늘려나가는데 누구하고 작전을 짜야 되냐? 스폰서하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미팅에 참여한다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품을 단순히 판다? 하나의 역할만 끝나는 겁니다. 늘어난다, 확산된다, 커져간다, 성장한다. 이건 빠져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인적 자원입니다. 내가 쓰고 그렇게 좋으면 뭐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 사람들, 그분 보고도 쓰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애숙모 써, 엄마 써, 뭐 동생아 써, 야 그게 최고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에 대한 진정한 애용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전국을 순회를 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좀 이런 시간에서 또 개인적인 리더들도 몇 명 만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스폰서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이 사업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러셔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왜 이렇게 제품을 나는 안 하겠다는데 자꾸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제품 달라고 그래갖고 안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으로만 전달했거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품의 진정한 애용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이 사업의 첫째입니다. 나 자신도 완벽한 애용,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고객도 전 제품을 정말 충분히 애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완벽한 애용자, 그게 바로 뭐죠? 팬이 되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비시장은 더 강화가 되고 확산이 되지 말라 그래도 뭐 말라, 아까 그분처럼 주문하지 마라 이런 데도 주문이 일어나듯이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우리 친구였던 사람, 물론 관계가 바뀌니까 불편하죠. 가족이었던 사람. 그래서 어쩌면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하면 상처를 많이 받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또 2, 3일 앓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시작은 한 2진, 아주 너무 밀착된 사람 말고 무촌 말고 2진 3진에게 뭐 명함도 전달해보고 이렇게 뭐 진짜 누가 뭐 사우나 갔는데 누가 뭐 어째요 저째요 하면 이거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봐서 거절을 받아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뭐 그 전에 누가 얘기했죠. 식당에 손님이 늘어나는데 사람 손님이 늘어나야지 소 손님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제품 가지고 강아지도 먹이고 소도 먹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처럼. 네, 그렇지만 주요 고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투자하는 일이 저희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사람 투자 안 해도 돼, 뭐 시간 투자 안 해도 돼, 뭐 너 안 써도 돼, 이게 틀린 말입니다. 사업으로 본다면 반드시 소비를 100% 애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도 먹어보고 조금도 먹어보고 막 이래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투자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는 내가 애용해보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타인들의 누가 고려한백에 누가 어떻다 저떻다를 많이 알아야 된다, 조금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간접의 체험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려한백에서 91세 자유롭고 행복한 영자양 이야기, 요게 14분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건강식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65세에 너무나 몸이 아팠던 한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1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내 건강관리를 내가 스스로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늘 밝은 미소로 반짝거리는 이마로 살아가고 있는 괜찮은 91세라는 삶의 모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고려한백에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거를 영상화 작업을 해놨죠.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접촉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야, 고려한백은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저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전달을 하죠. 쭉 전달을 했더니만 창원에 있는 제가 아주 상당히 친한 언니가 피트니스 센터도 하고 뭐 자기네 집 2층은 다 실이고 막, 근데 그 언니 너무 성실하죠. 그 언니가 문자가 왔어요. 잘 봤어. 근데 그 91세 그 영자양 이야기, 그거는 존경이라는 말로만도 부족하더군. 그래. 근데 너 강의도 있더라? 그거 하나 보내주고 나 밴드에다 초대해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가 온 게 아닙니다. 한 몇 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남의 자랑도 활용을 해라. 자, 그래서 접촉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터치가 될 때 아까 우리 그 연구원장님께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제대로, 필요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필요를 정확하게 하려고 뭐를 하냐? 병원에서도 반드시 합니다. 문진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말은, 무릎이 아프신 분은 계속 무릎 얘기만 해요. 나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 무릎 얘기만 해. 근데 무릎 혼자 아플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면 무릎이 아픈 게 위 때문에 온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뒷오금이 아픈 사람은 방광 때문에 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는 무릎 아프다는데 꼽혀 있어서 다른 걸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뭐 아픔 뭐 질병 문진표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건강 체크리스트라 그래서 그 문진표를 반드시 쓰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 맞아 잠 잘 못 자는데 맞아 요새 신경이 예민한데 맞아 좀 체기가 있어 이런 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중요하냐, 그분들이 느끼고 체크하는 건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록 관리에 의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록 관리를 운영해야 됩니다. 너무 의사처럼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냥 씨를 떨어뜨릴 때도 명단이라는 기록 관리가 있어야 명단을 보고 전화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제 야, 너 그랬어? 한번 그러면 요 책 문진표 한번 해봐. 어떤지 보게. 그리고 또 뭐 누구 보고 이거 되게 상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한번 상담 의뢰해볼게. 이렇게 해도 되고 거기서 답이 나오죠. 제가 문진표 저기다 꺼내놨는데 안 갖고 왔네. 문진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 책상 위에다 제가 2개 꺼내놨어요. 제가 7월 4일날 또 제품 드신 분, 그분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막 진짜 도수 높은 안경에다가 이렇게 지팡이까지 짚으시고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2개 있죠. 네, 거기.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기록으로 운영을 해야. 자, 그러면 제품이 들어갔어요. 제품이 들어가면 이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단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지속. 제품 AS를 해야 돼. 제가 어제 좀 미안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어제는 오랜만에 조금 일요일날 마저 쉬지 않으면 제가 너무 안 되는데 어제 또 우리 아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유난히 좀 피곤했죠. 그래서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오래된 고객이 계세요. 연세 있으신 고객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영상을 못 보셔요. 80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제가 식사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식사가 일이라고, 밥 드시는 게 일인데 어떻게 밥 안 드시고 힘이 날 거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제가 엄마보다도 더 마음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 내가 있잖아 뭐 어디가 어때서 그래 막 이렇게 전화 왔는데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또 얘기해. 그거 막 투덜거려 징징대는데 그걸 받아주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됐어 이제 눈 끊어 알았어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약간 짜증을 내서 제가 너무 미안한데, 자, 요분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68세시고 이건 또 공개되면 안 되니까 7월 4일날 제품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딱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안 좋은지도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좋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시는 방법을 이렇게 딱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사람들이 지속적 먹게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만 하는데 이분은 효과를 꼭 보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점심도 드시게 했습니다. 근데 점심은 오가피 한 팩하고 마오자 50판만 추가로 드시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주문을 하고 이벤트도 여기 증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라, 등펴기, 골반 펴기, 하체 풀기, 벽 붙잡고 앉았다 섰다 요거 운동, 그 다음에 햇빛 쐬고 뭐 요런 거 이렇게 다 해서 써서 요 복사를 딱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또 택배가 이렇게 가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가 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일이 지났어요. 발가락 손가락이 가렵고 발등이 무좀처럼 가볍고 피지가 등에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터져서 런닝에 피가 묻었고 종아리가 툭툭 퉁그러져 나오고 발목이 발목 있는 데가 붉게 나오고 막 전화 받으면서 써갖고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휘갈렸었네요. 10일 날은 그저께 다리를 절게 되더라. 10일 날은 그저께는 다리를 다 절었어요. 찌릿의 정도를 넘어서 쓰러질 것 같았다. 앞꿈치가. 14일 날은 절여서 앞부터 뒤꿈치를 못 딛겠다. 뭐 쭉에서 쫙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호전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2주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원래 방광암 환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99% 완치가 됐다고, 6개월 후에 이제 뭐 다른 촬영만 해보면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피부 색이 벌써 달라져요. 얼굴이 붉고족족하고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품도 드시고
또 이 자녀분들이랑 뭐 이렇게 동생도 너무나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도 좀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 매출에 의해서 그 꼭대기 분이 이제 깨어나셨는데, 또 이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또 기계로 진단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온 가족의 제품을 다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계속해 나가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면서. 왜냐면 이 장보를 다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관리를 하면 어떻게 고객이 지속적으로 길게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록 관리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나에게 있는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록화되어야 됩니다. 명단이 기록화돼야 되고, 고객이 기록화돼야 되고, 사업자들이 기록화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록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가볍게 C로 접촉되는 단계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갈 때 문진표에 의해서 제품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 관리에 의해서 계속 관계를 남기면 좋아진 건 기억에서 사라져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한 번씩 읽어주게 되면 맞아, 내가 저렇게 좋아졌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자꾸 기록에 의해서 맞아 하고 환기를 하는데,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나 좋아진 건 모르겠는데 하고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록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빅비즈니스에 대한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활용한 건강증진시장, 관리시장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거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언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언어입니다. 자, 건강은 균형이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건강은 조화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 독일의 리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리비가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리비의 최소율의 법칙인데, 자, 이게 농사에 적용이 되었어요. 자, 농사를 지으니까 똑같은 땅인데, 이 똑같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은 막 이렇게 키가 쫙 커. 근데 여기 땅은 키는 작은데 열매가 잘 열려. 도대체 여기는 왜 키만 크고 열매가 작을까? 이 땅은 키는 작은데 열매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열매가 더 클까? 이거에다가 리비의 최소일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뭐가 나왔냐? 비료의 3요소가 나왔어요. 비료의 3요소. 결국은 농사가 잘 크고 열매도 잘 맺고 하려면 질소, 인산, 칼슘 이 3요소가 들어가야 제대로 크고 열매를 맺더라라는 걸 아는 게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요게 인산이 만약에 100, 뭐 질소가 120, 근데 칼리가 120, 질소가 30. 이러면 저 농산물을 얼마밖에 안 큰다? 30밖에 안 크더라는 거예요. 30밖에 안 큽니다. 이게 100이고 120인데도 질소의 양만큼 30밖에 안 커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70을 넣었더니 100까지 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 비료가 저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영양학적으로 사람 몸을 접근합니다. 사람의 몸은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지방으로 되어져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뭐가 어찌어찌 하더라. 무기질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영양의 마지막 결합력이 떨어져서 어찌어찌 하더라. 뭐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뭐 어찌어찌 하더라. 이거는 인체의 구성 원자재를 서양의학적, 영양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까 질소가 부족하니까 농산물이 조금 하더라. 뭐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어떻더라. 이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 뭐냐? 항상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양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기신은 뭐예요? 요거는 물질체예요. 물질체.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얘네들이 서양의학의 얘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물질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은 뭐예요? 감정체예요. 감정체.
신경이라든지 신경 아니면 정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는 뭐냐? 에너지체예요. 자, 제가 가끔 얘기하죠. 물질체. 저 물질체 좋아요. 자, 감정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절을 했어. 기가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탁 쓰러져. 아니면 기가 멈춰서 죽기도 해요. 기가 차서. 그리고 우리가 기가 차서 체하기도 하고 막 이렇죠. 자, 그래서 이게 숨이 끊어지면 물질체가 멀쩡하고 감정체가 멀쩡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가 돌아가는 걸 기혈순환이라 그러거든요. 기와 피가 함께 돈다. 순환이 잘 되면 잘 사는 거예요. 순환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순환에 적체가 일어나면 그곳에 염증이라든지 혈전량이 늘어나게 돼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원활해진다는 건 만병의 숙제를 풀어내는 제일 첫째다. 물론 거기에 영양학적 문제라든지 자, 근데 요게 다 우리 제품으로 컨트롤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정에 대한 문제는 바로 우리 인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죠. 자, 뭐 단백질하고 또 아미노산은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콩 그러면 껍질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뭐 단백질 우리가 보면 요새 그 단백질 광고를 많이 하는데 뭐 유청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 뭐 콩에서 나온 대두 단백질, 막 이런 거를 TV에서 많이 파는데 단백질을 더 많이 쪼개져야 펩톤, 펩타이드, 아미노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세포가 단백질이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아미노산 단계가 돼야 세포가 받아들입니다.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단백질을 바로 세포 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입 대사는 단백질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화가 됐을 때 세포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 상태인 아미노산이 가장 신이 준 나무라고 하는 뽕나무의 잎사귀만 먹고 천충, 하늘이 준 벌레라고 하는 누에가 뽕잎을 먹고 토사를 해내서 만들어 놓은 명주라는 단백질을 10만 만분의 1로 쪼개면 펩타이드, 그 다음에 10만 분의 2 쪼개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화된 제품을 저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상태와 아미노산의 상태는 하늘과 땅치로 다릅니다. 물론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갈 때 단백질 대사 부산물도 많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걸림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상태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뭐 이건 뭐 10번 100번 강조를 해도 뭐 무리가 아니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신이라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뭐 감정적으로 감정이 다쳤다. 그래서 감정이 다쳤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숟가락 하나도 못 들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자, 근데 감정적으로 너무 해피해. 막 나를 존중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자, 우리 이 사업이 뭐죠? 인정과 보상입니다. 보상도 빵빵하게 나오고 나를 정말 존중하고 인정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몸이 깃털 같아져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깃털 같은 상태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인간 경영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나와 내가 컨트롤하는 사람을 천근만근이 되게 한다면 그건 인정과 보상 차원에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실은 뭐가 감정도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건데 물론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고련백의 마오자라는 제품이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너무나 주도적인 제품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갈 때 저는 항상 같이 하죠. 면역시장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다 됐네요. 여러분 면역이 지금 사실은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해야지 면역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면역학자들이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곧 100% 면역을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스웨덴의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스웨덴의 어느 학자가 자연 면역으로 풀어갈라 그런다 이렇게 하다가 막 화살을 말도 못하게 맞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1000명 중에 1명만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됐다고 뉴스에서 흘리듯이 슬쩍 나왔습니다. 어쩌면 마스크를 너무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얻어맞아 봐야 얻어맞는 거에 면역이 생기죠. 상처받아 봐야 상처 맞는 거에 면역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밤근무를 해봐야 밤근무에 대한 면역이 생기죠. 걔네들을 약간 내 몸에 질병을 사백신, 세백신을 넣어서 이렇게 싸워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면역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보면 적당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언어가 너무 비과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입니다. 너무 깨끗하면 무균실에서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야 됩니다. 적당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몸에 항체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단지 항체를 내가 가지면서도 내가 그 바이러스에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건 스스로의 면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면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항력이고 체력입니다. 체력은 바로 뭐예요? 힘차게 흐르는 피, 맑은 피, 그 다음에 단백질, 강력한 아미노산에 의한 면역의 숫자를 넓혀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아침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원장님 얘기하셨죠. 페칼리스라든지 포스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내에 유익균으로 그득 채워주는 환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 면역을 강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약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는 것이 면역의 마지막 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저희 제품은 지금 건강증진시장이라든지 면역시장이라든지 노화성장시장, 그 다음에 사업시장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람을 한 번 만날 때마다 이분과 나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고 스타트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고객이 곧 나중에 크라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체크 하나도 문진표에 의해서 기록 관리를 해나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건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점포 없이 무한 성장할 수 있는 빅비즈니스까지 가능한 우리 사업, 이제는 조금 더 효율성을 올려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